잘 안 가요, 선생님 제가 지금. 일주일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방 잡아야 되는데도. 예. 저희 집에 방 많아요. 미나리 싸가지고 가고 싶은데 너무 싱싱해서. 우리 남편이 그래서 오늘 미나리를 엄청 오늘 이거 좋아하거든요.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여사님이 네. 가요? 제가 처음 작품입니다. 앞으로는 미나리를 먹을 때마다 청도 주민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전북을 찾았습니다. 자, 고성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탈춤도 추고 또 부암에서는 미역 포장 작업을 돕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어제는요, 군산과 김제를 방문해서 이틀 연속으로 유권자들과의 이 만남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자, 김혜경 씨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혜경 씨의 목소리가 담긴 추가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박인복 형수는 2016년 2월 21일 있었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의 쌍욕과 손아래 동서의 비웃음 소리가 특히 뼈에 사무쳐서 도저히 잊을 수 없고 고소로 정말 극심한 마음 고생을 하였으며 조금 전에 탈춤을 췄던 장소가 고성이 아니고 고창이었는데요. 제가 고성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추가 공개된 이 녹음 파일 2016년 2월 21일 이재명 후보가 형수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통화 도중에 들려? 라고 묻자 곁에 있는 여성이 큰 소리로 이 박장대소하듯 웃는 내용이 담겨 있는 파일이었는데요. 자, 웃음소리를 낸 사람이 바로 김혜경 씨다라는 게 장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장 변호사는 또 이재명 후보의 욕설과 동서 김혜경 씨의 비웃음 소리가 뼈에 사무쳐 잊히지 않는다는 그 형수의 이 심정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 이번 녹음 파일 추가 공개 여파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김건희 씨에 비해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는 김혜경 씨여서 자, 이번 파일이 자칫 주춤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배우자 쪽의 리스크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최근까지. 그런데 이제 다시 또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소위 해경군 김씨 논란에다가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어제 추가로 공개했다는 저 녹음 파일은 저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건지 들어봤는데 사실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 동기가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는 제가 언급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음성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혜경 씨 관련해서 쭉 지금 왕성하게 지금 후보를 돕는 활동 내용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미지하고 배치된다는 느낌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 입장에서. 물론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은 이제 소위 공중파에서 방영이 되고 네. 이거는 방영이 되지 않은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소위 김건희 씨와 달리 또 김혜경 씨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미지 훼손도 분명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나 있을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을 의식해서일까요? 이재명 후보는요, 어제 오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또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어머니도 지금은 안 계시고 그분도 떠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그런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치료는 불가능하고 일은 계속 벌어지니 저로서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 사과 내용은 이틀 연속으로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과에서는 한마디 더 추가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 파일 말고 녹음 전체 내용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일지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일지 글쎄요. 이 녹음 파일 전체를 듣게 하면 오히려
본인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상문 변호사도 들어보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차피 이게 전파가 된다면은 편집한 것보다는 전체를 들어보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욕설 그 자체만 문제가 된다면은 왜 이런 욕을 하게 됐고 어머니와 어떤 불화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나왔다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광고비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유동규 임명 얘기도 있거든요. 형 고 이재선 씨와 이재명 시장이 갈등을 하게 된 경위는 어머니 문제도 있겠지만은 형님이 나서서 성남시정을 공격하면서 처음에 발단이 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음 내용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체를 들어보는 게 과연 이재명 지사한테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할지는 판단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는 첫 번째 사과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분, 그러니까 형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네. 어제 저희 패널과도 잠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자, 사과를 하려면 오히려 그 사과를 받아야 될 당사자인 또는 포용을 해야 될 당사자인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형님과 어머니를 향해서 차라리 형수화를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데 끝까지 형과의 관계는 개선할 여지가 안 보이는 부분이 조금 의아하거든요. 근데 개선할 여지가 안 보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신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형수나 이런 분하고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형님은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셔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이제 이 욕설 파일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지속적으로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이분이 대선 후보가 아니면 국민 앞에 사과할 이유도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선 후보가 돼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불편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이 용서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뭐 불가피해요. 이게 왜 예를 들면 이미 녹음이 돼 있는 거고 이걸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이걸 뭐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전후 맥락 상황을 보면 이제 형님 되시는 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뭐 역지사지로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